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이번 한 주 쉽지 않았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줬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런 반등 흐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한 주 동안 빨간불을 켰다가 파란불을 켰다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데 지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특별하게 시장의 흐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장이 하락해도 돈 버는 이 선물 옵션 그 대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먼저 흔히들 아시는 이 주식시장, 현물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이 선물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이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QR코드 생방송 중에 드리는 QR코드를 잘 찍고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자, 요즘 장자방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1:1 상담을 먼저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현물 시장, 흔히들 아시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 건데요. 자, 오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자방입니다. 금요일은 제가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틀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 그제죠. 그저께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께 방송국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공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종목과 섹터 중에는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강조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다. 그런데 연속한 폭락은 얼추 일단락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 연속된 폭락들이 일단락이 되어가는데 그 폭락된 이후에 잠시 반등을 아마 우리가 노리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시점은 10월 둘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10월 13, 14, 15, 수, 목, 금요일입니다. 그 정도쯤에 시장의 빅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리죠. 페드의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0.5%로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안도의 폭등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제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0.75 정도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게 나오는 순간에는 한바탕 급락을 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은 올리지 못한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쯤 돼야 이제 또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락 이후에 다시 안도의 랠리가 갈 가능성,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떨어진다면 떨어질 때에,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려할 거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게,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주하고 시멘트 관련주를 1순위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건설과 시멘트라는 것이 왜 필요해? 라고 물어볼 때,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앞전 정부였죠.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것이 물론 정책의 실패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TV에 출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1, 2, 3월 달 터진 이후에 급락 이후 유동성을 풀면서부터 전 세계에 돈이 갈 데가 없었던 돈이 거의 패닉 바잉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 21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최근 10년 역사에 없었던 폭등을 하고 사상 최고의 최대치의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돈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급등을 시켰던 장이라면 그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첫 주에 박스비에 처음 출연할 때 1년 반이 됐네요, 벌써. 1년 반 전에 제가 장이 너무 올라서 거기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출연자 모든 분께서 다들 올해 연말까지 4,000포인트 간다. 내년에 2, 3년 안에 10,000포인트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이라 좀 표현을 절제합니다만, 아유, 웃기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빠집니다. 여기 고점이에요. 하락할 거예요. 미국장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방송국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저를 비웃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방송에 출연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계속 상승한다는데 빠졌잖아요. 저는 손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장을 하락한다고 봤던 저는 아직까지 손해보지 않게 계속 수익을 내면서 시장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센 하락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인버스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인버스는 주가가 빠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내는 ETF 상품이고요. 또 뭐 이 정도는 그냥 기간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면 순환매, 그러니까 뭐 A 섹터가 오르고 B가 떨어지고 A를 팔고 났더니 B가 오르니까 B를 사고 그 B를 팔고 나니까 C를 사고 이렇게 엎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매매하는 순환매 장세라고 판단할 때는 순환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목들을 그렇게 많이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개별 주식 종목까지 다 고려하면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약 2,300개에서 2,400개 정도의 종목이 됩니다. 그걸 다 클릭하려고 해도 날새거든요. 예, 한 종목당 1분씩만 보더라도 밤새도 못 봅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회사들의 여러 가지 앞뒤 저는 상황들과 내역들과 성장성을 전부 공부하고 투자하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주목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산업 섹터별로 자 이번에는 자동차가 오르는구나, 이번에는 자동차 2차 전지가 가는구나, 이번엔 반도체가 가는구나 이렇게 섹터별로만 구분하다 보니 한 20여 개 정도면 됩니다. 많이 잡아도 해외 지수까지 다 계산해도 원자재까지 다 계산해도 한 4, 50개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그 4, 50개를 보다 보면 저는 차트를 보는 차트시다 보니까 차트들이 저점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슬슬 시도하는 신호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물론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는 그런 걸 많이 올려드려요. 주식방인데도 뭐 부동산 정보들도 올려드리고 이런저런 정책 기사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두루두루 보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이것저것 많이 컨닝하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드시게 되면 화면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이렇게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대시게 되면은 카메라 기능 켜서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 QR코드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바로가기가 떠요. 그럼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예, 강의하는 이 시간 외에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총 인원이 2,000명이 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죠. 아마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 통틀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주식 주력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 주력이고 ETF랑 주식 쪽은 그냥 제 개인적인 재테크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식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승률이 좋고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승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아요. 아까 낮에 어떤 분이 제 단톡방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뷰를 공유하는 곳이고 공부하는 자료들을 함께 톡방에 올리는 것인데 근데 그 공부하다가 제가 지금은 건설이 괜찮겠어요. 시멘트가 괜찮습니다. 반도체가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9만 원 이하에서 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던 결론들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해요. 그러면 사실 그걸 캐치만 하셔도 바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 특강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온라인 강의도 해드렸고, 오프라인 강의도 해드렸고, 팍스비의 스튜디오에 나가서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화상 강의도 하고 했던 강의를 최근 한 달치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죠? 좀 집중 한번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서재방에서 강의할 때는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드릴까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멘트랑 건설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종목은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아시아 시멘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최근 한 두세 번 정도의 방송 동안 하도 답답해서 시멘트 그냥 사라, 건설 그냥 사라, 반도체 그냥 사라, 좀 그냥 사라라고 이야기를 제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좀 사요라고 얘기하면서 돈 법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자, 아시아 시멘트가 오늘 종가 기준 9.31% 당일 하루에 장대 양봉을 뽑습니다. 제가 그냥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6월 23일 여기 내려올 때 10,000원 밑에 떨어지면서부터 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10,000원 밑에서 뭐하나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000원 밑에서 그냥 모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모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10,000원은 밑에 내려오는 건 바겐세일이라고 바닥이라고 제발 좀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셨는지. 그래서 아시아 시멘트 삽니까?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삽니다. 오늘도 삽니다라고 채팅창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돈 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향후에 필요 가치가 높아져서 즉 다시 말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시멘트 생산량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럼 값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근데 언제 삽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 꼭지에 삽니까? 아니요. 떨어져서 적정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렸냐면 얘 고점이 17,550원이고 저점이 8,300원이다. 반토막이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께 종목의 흥망성쇠에서 차트 패턴을 공부할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시세를 줬던 종목이 고점 대비 반토막, 절반, 하프라인 정도를 얘가 지킨다고 한다면 얘는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얘는 해볼 만한 자리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안전한 눌림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 밑에 내려올 때 한 1, 2주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에 산 사람이 만약에 평균 단가 10,000원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여기 사고 밑에 안 샀다고 칩시다. 혹은 여기 안 사고 올라갈 때 10,000원에 돌파에 샀다고 치고 눌림에 샀다고 쳐도 지금 11,110원입니다. 11.1%의 수익을 받게 되고요. 오늘 장중에 저게 10.8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 시멘트 지금 장이 좋다면 바닥 매수기 때문에 쭉 밀어붙여라. 그래서 12,000원을 못 넘기면은 저는 단타. 그러면 10,000원 밑에 모은 거니까 12,000원이면은 20%는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같은 장에 저렇게 안전한 종목 가지고 향후 성장할 수밖에 없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를 가지고 20% 수익 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시라고 할 때 그렇게 목 놓아서 제가 오죽하면 1년 반 동안 방송하면서 방송 나와서 그냥 좀 사라고. 예.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사시라고 이야기를 돈 벌 거라고까지 얘기했던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했느냐라는 걸 여러분께 조금 공부를 시켜드리자면 물고기를 잡아서 입안에 떠 넣어드리는 거는 뭐 누구나 합니다. 물고기 좀 잡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면은 백날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죠? 물고기 안 잡아주면 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싶어요. 자, 보세요.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앞전 파동의 저점이라 그랬습니다. 이 저점은 6,800원이고요. 대략으로 6,800원이고요. 얘는 29,9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절반선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산수를 못해가지고 계산기를 잠깐 꺼내드리겠습니다. 예, 계산기 잘 보이시나요? 예, 계산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면 29,900원에서 빼기 6,800원을 해버리면 얼마가 차익이 생기냐면 17,100원, 14,100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기 2를 하라는 얘기예요. 반을 쪼개면. 그죠?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입니까? 7,050원이네요. 그러면 얘는 고점에서 얼마 정도 저기에 되냐면 자, 여기다 더하기 6,800원. 자, 그러면은
얼마를 지켜야지만 살아나냐면 13,850원이에요. 그게 절반 가격이거든요. 자, 보실래요? 근데 이번 하락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13,000원대에서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얘는 시세를 줬다가 눌리고 다시 가는 종목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줬다가 내려올 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2017년도에 저점 찍고 18년도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눌림목을 보려고 했어도 얘가 무너지면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죠. 그러면 언제 공략한다? 쭉 빠져서 보니까 저점이 4,150원, 2020년도네요. 코로나 터질 때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아주 작살났네요. 그죠? 그러면 얘 어디입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 났는데 29,000원이 4,100원 됐으니까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 깔끔하게 2천만 원 되는 매직을 발생하는 거죠. 그죠? 1억이 깔끔하게 2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저기 2천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1억을 여기서 사세요. 여기까지 기다리면 2천만 원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직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차트는 어디서 보냐면 차이나 전기차 차트랑 같은 차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다시 6,8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가 우리가 시세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더라도 우리가 따라간 자리 기준에 약 더블 정도 위치가 고점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 자리가 4,150원이고요. 지금 여기 고점이 17,550원이거든요. 자, 그럼 계산을 다시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산수를 못하니까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겠습니다. 예, 17,550원 빼기 4,150원은 13,400원입니다. 자, 나누기 2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2 하게 되면 6,70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이 폭을 계산했을 때 얘가 살아있는 파동이면은 어디를 지켜야 된다고? 절반. 그죠? 그러면 50% 지점을 지키는 눌림일 때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자리가. 그러면 가격으로 그 얼마냐? 자, 6,700원 더하기 그럼 바닥 가격 4,150원을 더하면 되는겨. 자, 그랬더니 저점 얼마? 얘는 1,850원입니다. 자, 여기네요. 자, 보시면 지금 안타깝게도 깼나요? 안 깼나요? 깼죠. 깨서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위치 파악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아시아시멘트 지금 제가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최저점 바닥에서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패턴일까요? 아니면 얘는 단기의 반등을 노리는 것일까요? 우리 효미 아나운서가 있으면 질문하겠는데 어디갔어? 우리 담당해 주시는 아나운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얘는 그러면 상승이 계속 가는겨 안 가는겨?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상승이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까요?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네. 지금 딴 생각하셨어요? 제가 효미 아나운서 같았으면 정신 안 차려 그럴 텐데 오늘 우리 도와주시는 분께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고. 자, 보시면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상승하는 게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을 때 얘가 올라간 폭의 절반 축을 깨지 않는다면 요 상승폭의 절반을 안 깨면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는 깨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오는 반등들은 단타인 것이지 결국 꺾이는 추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시멘트로 접근하는 것은 추세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얘기는 다시 말해 현재 시장은 무슨 장이다?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보고 잡은 거냐면 앞전 저점을 깹니다. 자,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의 앞전 저점은 1,700원, 1,800원입니다. 재밌죠? 방금 계산했던 가격이 우리 1,800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얘가 1,700원, 1,800원 자리에서 앞전 저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이렇게 갔다가 눌릴 때 이 자리를 지켰으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붙잡고 추세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얘는 깼다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시멘트를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러면서 어디를 지키냐면 앞에 여기 7,990원이라고 하는 저점 라인의 이 범위값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10,000원 아래서 내가 받아서 이렇게 턴하고 올라온다면 얘가 반등하는 폭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로는 12,000원 정도. 그러면 바닥에서 모아서 20%에서 25% 정도 차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시멘트는 건설 섹터에서 지금 원료 값이 50%가량을 30%에서 50%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파는 가게에서 시멘트 값이 10,000원에 팔던 게 13,000원 혹은 15,000원까지 한 푸대 값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수익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거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건설주의 하락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을 시행하고 분양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혹은 건물을 잘 지어서 팔아야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잘 지을 수가 있나요? 원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료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책정되지 않는 이상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시멘트나 이쪽 철강 얘네들은 이걸 값은 올랐으나 문제는 지금 건설이 올속돼 버립니다. 그럼 얘들 수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 핑계 대고 떨어질 때 우리는 뭐해? 야, 시멘트 값 앞으로 모자르고 얘 값이 계속 오르는데 불구하고 떨어져? 감사한 거지. 예. 그런데 그 관점에서 얘는 추세로 길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체 추세는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맥점을 잡아서 단타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공략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잡은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10,000원 밑에서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한 건 이런저런 이 분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오늘 아침에 샀다고 쳐도 제가 사라고 할 때부터 안 사고 오늘 아침부터 샀다고 쳐도 전날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당일날 10%를 치고 올라갔던 10분봉입니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떠먹여드린 종목조차 못 드시면 매우 곤란하겠죠. 그래서 코덱스 건설도 마찬가지. 건설 섹터가 좋냐라고 보시면 앞으로 괜찮을 것이지 현재는 굉장히 매력적이진 않아요. 야금야금 모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얘를 9월달, 10월달 바라보고 사기에는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기에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건설을 우리가 고를 때 여기서 다 고르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건설 ETF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ETF 안에 구성 종목들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 이름 다 아실 만한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케미칼,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한전기술, DL, 쌍용, 그다음에 여기 IS동서, 현대산업개발 꽤 많네요, 그죠? 아시아시멘트 포함되어 있죠? 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되게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잘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앞으로 건설 쪽이 좋아질 건데 지금 일시적인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건설 섹터를 고른 거고요. 섹터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섹터 안에서 여기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종목들 중에 나는 차트를 하나하나 꺼내 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종목 추천 누구한테 안 받으셔도 돼요. 주식 혼자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여기 쭉 대형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4개 중에 제일 차트 모양이 이뻤던 게 현대건설이에요.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올라갈 때 탄력은 현대건설 제일 좋구나. 그럼 난 건설주 중에 뭐 할래? GS랑 현대가 제일 좋은데 그 중에 지금 탄력이 이게 좋으니까 난 현대건설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 중에는 아시아시멘트가 제일 괜찮았어요, 모양새가. 왜냐면 올라갈 때 탄력, 그러니까 앞전에 상승할 때 탄력이 좋았던 걸 고르시면은 다음에 추후에 올라갈 때도 힘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종목 한번 보실게요. 자, GS건설 보시면 반등할 때 약하게 반등하고 주저앉을 때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죠. 근데 현대건설 한번 보실래요? 올라오는 탄력 좀 좋은 거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종목 골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할 거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보시면 비슷하죠. 그래서 대우나 현대 뭘 사도 상관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쌍용 CME 이런 거는 건들면은 죽는 거죠. 이런 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종목이고요. 이런 건 안 쳐다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화공명을 보시면 얘도 세력 꽤 유명했던, 예전에 그 MB 정권 때 4대강 테마로 굉장히 날렸던 종목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보시면 테마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붙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예. 2013년도에 2,000원 밑에 있던 게 MB 때 저기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났던 세력주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나는 뭘 고를 거냐 택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아시아시멘트에 가려서 그러는데 성신양에도 시세가 꾸준하죠. 그죠? 예. 얘도 9,000원 밑에서 야금야금 모아두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만 해도 3%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고 보는 것이고, 서희건설 탄력 좀 떨어지죠. 삼성물산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고 떨어지고 있어서 얘는 지금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는 종목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는 현대나 대우건설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아시아시멘트랑 성신양해를 제가 종목으로 골랐던 겁니다. 자, 건설 섹터를 왜 봤는지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팍스TV에 경제TV에 나와서 하는 강의나 이런 방송들은 뭐 다른 누군가처럼 다른 분들처럼 종목을 찍어주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 섹터의 발전과 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들, 제가 공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차티스트입니다. 차트의 입장에서, 차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맥점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차트를 가장 잘 보는 사람 중에 손을 꼽으라면 그 중에 제 이름도 한 명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17년째 밥 먹고 살아요. 오케이? 제법 돈도 벌고, 예, 제법 형성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차트들이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시는 패턴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눌림 주는 종목들, 바닥에서 모으는 종목들을 주로 거래를 합니다. 물론 제가 단타를 하고 주식만 주력으로 하는 사람일 거면 당연히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탄력 좋은 놈들만 골라서 할 텐데, 저는 선물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신경 안 쓸 종목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종목들은 가장 신경 안 쓰고 수익률은, 왜냐하면 손해가 나지 않으니까 복리 효과가 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어느 종목은 30%, 50%, 100% 터지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50%, 30%가 수두룩한다면 반은 마이너스고 반은 플러스면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 20%, 10%를 벌더라도 꾸준하게 다 수익이 난다면 그게 복리 효과가 플러스가 돼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마이너스가 없는 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많이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이거 사세요라고 했던 섹터들이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가 14,000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요. 이틀간 사고 나서 튀어 올라가지고 4% 정도 차익을 실현했고요. 자, 또다시 튀어 오르면서 이날 아침에 들어 올렸는데 얘 또다시 4%에서 6% 정도 수익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은 지수가 단타를 쳐야 되는 구간이고 단기 반등을 하긴 하지만 얘가 정말 세게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된다는 보장을 아직 저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샀다가 수익이 나면 한 절반을 파는 거예요. 저도 오늘 50% 팔았거든요. 네, 엊그저께 샀다가 50%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좀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의 시장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반등을 시도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저는 지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코덱스 레버리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샀는데 당일날 막 7%씩 8%씩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거래할 때는 시세가 한번 양봉이 세게 장대봉이 치면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권에 밀리면은 나는 그냥 뭐 1%, 2% 수익만 먹고 빠질래라고 정리하고 나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진짜 시세가 나온다면 이제 벌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그렇게 버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팡플러스를 얘기했는데, 좀 그냥 사세요, 막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섹터가 이런 거예요. 떨어질 때. 그래서 19,000원 밑에서 매집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올라올 때 한번 팔아먹고 올라올 때 오늘 이거 한 60% 정도 차익 실현하자, 40%만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얘가 바닥이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연속성 있는 상승인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지를 저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면 아깝긴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드리는 목적은 저는 없어요. 예, 안전하게 여러분께 시장에서 거래하시면서 좋은 매매 습관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큰 수익을 내겠다고 드시면 본격적으로 배우러 오세요. 아시겠죠? 톡방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몇 달 동안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한 5, 6개월쯤 공부하고 실력 쌓은 다음에 그때 가서 큰 수익은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초급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상급자 과정이 되면 많은 수익을 내는 걸 얼마든지 물량 배팅과 강약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먼트 가치주라고 하는 미국 겁니다.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한다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종목에 관한 말씀도 드렸는데, 얘는 16,500원 밑에 떨어질 때 그냥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17,300원대까지 올라오네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은 저는 만족하거든요. 이런 섹터들은. 그래서 올라오고, 왜 하락 중의 반등이니까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하락 중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 추세대 밑에 내려올 때 하단에 사가지고 상단에 팔고,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대단히 의미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락 중임에도 수익을 내느냐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S&P 500입니다. 그냥 좀 막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6월 20일 여기 저점 찍던 이날입니다. 18,000원 밑에서는 그냥 맘 놓고 좀 사라. 제발 좀 사라. 제발 좀. 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치고 올라올 때 팔았고 눌리면서 또 18,000원부터 매집을 시작했는데 올라오길래 다시 50% 60%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만큼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얘가 밑으로 뺐다 갈 거냐 곱게 갈 거냐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을 하려고 하는 거냐를 우리는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얘가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 8월달, 9월달까지 상승장을 보셔야 되고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가 아마 이번 상승의 꼭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한 2,700에서 2,800 정도 될 거예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2,350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한 번 더 빠졌다 오를 거냐, 그냥 갈 거냐. 그 부분이 여러분 경계선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 안에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섹터들은 사실 물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물려도 무조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섹터를 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세를 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2,500원대까지 기다려서 사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인도 카레 먹자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섹터인데요. 보이십니까? 예,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ETF를 여러분이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우리가 다 잘 고를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시간 없잖아요. 저도 시간 별로 없거든요. 저 종목 언제 다 봅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보여요, 몇 개가. 근데 그것들이 적정 가격 밑에 있을 때 바닥이 얼추 만들어지고 돌리려고 하는 것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 밑에서 사세요라고 하면서 인도 카레 먹자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대충 여기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카레 값하고 저 난하고 탄두리 치킨 값 정도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남은 물량이 일목균형 구름대를 돌파하나 보고 싶어요. 23,000원을 통과한다고 된다면은 25,000원에서 6,000원짜리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00원을 다음 주에 통과 못하면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할 것이고 돌파한다면 25,000, 6,000원대까지 인도는 고고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섹터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빠져도 수익 날 수 있고 바닥권에서 슬슬 돌리고 있는 섹터, 충분히 빠져서 난 이제 반등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이런 차트를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하락장은 이렇게 반등할 때, 이렇게 반등할 때, 이렇게 내가 바닥을 형성하고 돌리면서 나 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빠르게 캐치하고 좀 맑게 알아듣고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7%에서 15% 정도 수익 남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ETF 섹터나 대형주들은 짧게 저는 볼 때 15%, 그러니까 7%에서 15%, 20% 정도, 작으면 한 7, 8% 수익, 많으면 한 15, 20% 수익, 이 정도 기대하고 들어가서 먹고 튀고 계속 수익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거, 우리 지난번에 차이나 전기차를 한번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잠깐 살피시면 이 섹터 같은 경우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거 바닥에서 살 때 얼마나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죠? 이번 하락장 내내 11,000원의 밑에서 몰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주식 종목 이거저거 물려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가자고 할 때 제가 저거를 1차가 15,000원을 불렀던 가격이고요. 2차가 18,000원에서 2만원 얘기했는데 목표치 다 왔죠. 전 다 팔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조정 나올 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좀 기다려보면 조정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다. 향후 성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 가격도 좋고 패턴이 좋은 것, 우린 그걸 찾아서 매매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자주 안 보인다니까요. 두세 달에 하나 걸려요. 두세 달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기 전까지는 아까처럼 그냥 10%, 20%, 어떤 건 5%, 어떤 건 운 좋으면 20, 30% 이렇게 먹고 튀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혼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강의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카메라를 켜시고요. QR코드 앞에 이렇게 갖다 대시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장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안에 턴 어라운드냐 턴 고 백이냐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판단하시고 어느 종목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혼자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잠시 후에 제가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주력은 이 선물 옵션인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그렇게 강조해 주신 아세아시멘트 당일에 10%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방송 시간 외에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이 종목 매매 타이밍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틀째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그 내리막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선물 옵션을 할 줄 알면 이 시장의 하락을 버티는 걸 넘어서 심지어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 선물 옵션이 뭔지 그 매매 방법과 전략까지 장자방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간이 저한테 지금 한 7, 8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좀 짧게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은 상승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선물 옵션은 양쪽 방향이 가능해요. 자, 다시 말하면 얘는 우리가 기준가라는 개념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는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느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우리가 올라갈 때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챙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옵션이라고, 선물 옵션은 두 가지 종목이에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거든요.
선물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선물이 오르는 방향을 진입하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 내리는 방향에 진입하는 걸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 판다 할 때 매수한다 매도한다라는 표현 얘기하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라고 이야기하니 그 매수한 것을 올라가서 이익이 나면 나는 매수분에 대한 청산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선물이 하락하게 되면은 매도 진입을 하게 되고 매도한 거에 대한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옵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방향의 수익을 낼 거야. 그러면 콜 옵션을 사서 지수가 올라갈 때 나도 수익을 나게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콜 옵션이 올라갈 때 누가 내려갈까요? 풋 옵션은 내려가겠죠. 이해되실까요? 예, 풋 옵션은. 그럼 반대로 하락 방향을 보시게 되면 지수가 떨어지면 선물은 매도를 하지만 옵션은 뭘 사게 되냐면 풋 옵션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풋 옵션이 그럼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반대로 콜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상호관계다라는 걸 좀 머리에 개념을 잡으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표를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방향은 선물을 매수한다. 그리고 옵션은 콜 옵션을 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는데 반대로 풋 옵션이 하락하게 되는 거다. 상관관계다.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콜 옵션이랑 풋 옵션이 무게가 똑같으면 수평을 이룹니다. 그런데 콜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풋 옵션은 하락하게 되고 풋이 올라가면 콜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7일에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7월 7일하고 7월 5일하고 이틀 동안의 패턴이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종목을 얘기할 때 선물 차트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선물 차트 패턴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왜 주식을 잘 보냐면 차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내내 보다 보니 그 차트가 말하는 의미를 남들보다 더 잘 보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자, 지금 화면에 PPT에 보시면 7월 7일 날 갭상승 콜옵션이 400%의 상승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 보면 수익금을 이렇게 자랑을 해요. 저희 방에. 그러면 9시 33분, 32분밖에 안 돼요. 겨우 장 시작하고 30분밖에, 31, 2분밖에 안 됐는데 이익이 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면 제가 처음 교육생분들이 처음 오신 분, 초보자분들께는 한 2, 3개월 정도 모의 매매 하시라고 하거든요. 실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치니까요. 그래서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훈련하신 뒤에 실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수익들이 꽤 나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수익률로 보시면 60%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익들이 꽤 많이들 나셔요. 그러면 잠깐 사이에 이만큼씩의 수익을 낸단 말이죠. 보시면 3시쯤 넘어가니까 뭐 31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고 순이익은 292만 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450만 원의 수익을 내는 분도 계시고 130만 원, 75만 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이렇게 많이 벌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래서 계좌를 인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방에 지금 1년째 계시는 분이거든요. 보시면 옵션이 지수가 상승할 때 400% 올라갈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잡아서 몇 %의 수익을 내느냐인데 이분은 오전에 11시 49분 현재 아침 시가부터 두 종목을 잡았는데 하나는 174%. 여러분 이게 믿어지실까요? 주식하고는 다르죠. 주식은 상한가 가봐야 하루에 30%밖에 못 가는데 선물 옵션은 상한가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상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때 이렇게 난다고요. 아침에 얘가 겨우 11시 49분이면 9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얘 겨우 뭐 2시간 49분,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만에 174%의 수익률을 낸다는 얘기고 또 한 종목은 눌림목에 잡아가지고 좀 늦게 잡은 거죠. 84%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80% 난 거,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거 이거 어떻게 복구 하냐? 한숨만 쉬시는데 선물 옵션이라는 좋은 섹터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제대로 배우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1년 정도 하셔서 이 정도 하시는 거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분을 보시면 이분은 지금 저랑 하신 지가 6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예, 저한테 배우신 6개월 정도 되셨어요. 근데 수익률이 72%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상한가 2번 맞고도 10% 이상 더 벌어야지 되는 12%를 더 벌어야 되는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게 당일날 아침에 잡은 거예요. 자, 얘는 시간이 몇 시죠? 저한테 수익금 보고하신 게 10시 2분입니다. 오케이? 10시 2분. 그러면 9시 땡 하자마자 잡아가지고 불과 1시간 만에 7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게 선물 옵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분은 직장인이신데요. 하루에 오전에 1시간밖에 거래 안 하세요. 1시간.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익을 내시면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세요. 오케이? 하루 5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수익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적은 돈 같지만 이분 역시 9시 52분에 오전 수익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근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이나 내가 좀 바쁘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전 1시간만으로 충분히 거래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선물 5분 봉인데요. 얘는 아침에 전날보다 갭상승을 이만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가 정체, 올랐다가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놓고 보면 뭐 얼마나 올라갈지 저게 눌리고 갈지 그냥 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옵션 가격으로 본다. 자, 이 차트랑 똑같은 모양새 같은 시간대에 옵션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콜옵션입니다. 이날 가격이 0.93짜리가 지지가예요. 여기 보시면 0.93은 9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이 확인되는 걸 확인하고 바닥에서 매수 못했고 12만 원 1.20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물량을 잡아서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쭉 가서 2.5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12만 원 매수한 게 25만 원이면 110% 수익이에요. 오케이? 아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좌 인증해 드렸던 분들이 잠깐 사이에 70% 벌었다, 80% 벌었다, 170% 벌었다가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눌립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확인하고 1.68, 1.75에서 다시 매수.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냐면 35만 원. 다시 눌림목에서 더블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신 분은 여기 48만 원에서 전량 청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2만 원부터 여기까지 버티신 분이라면 이게 400%인 거예요. 시세가. 오케이? 근데 실제 제가 트레이딩은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서 더블 110%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잡아서 더블 청산. 그래서 100%짜리 두 번, 100%짜리 한 번, 두 번. 이 두 개의 구간을 수익을 낸 것이고 끝까지 버텨서 60 내실 분 좀 더 가져가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이분들은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1번 구간에서 매매를 하든 2번에서 하든 혹은 3번까지 버티든 그것은 각자 실력과 역량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옵션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예, 풋옵션이 넘지 못하니까 그러면 풋이 죽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콜옵션이 지키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옵션 가격을 보고 어떤 놈이 지키면 상방이다. 어떤 놈이 무너지면 하방이다. 이 가격 딱 하나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서요. 제가 아마 7월 중순 넘어서 7월 셋째, 넷째 주에 여러분들께 아마 온라인 강의로 선물 옵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노란톡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안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으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찍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